90회 전산회계 1급이죠? 1번 보시면 영업 외비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보세요. 관리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판관비. 그래서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외환차손도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우리 재고자산 감모손실 비정상적은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00이 아니고 300 얼마요? 5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되셨죠? 아니면 이거 되게 불편한 방법인데 이것도 방법이에요. 여기 가서 이건 시간이 남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컨트롤 F로 다 뭐예요? 찾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거기에 있는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급여는 다 여기에요. 판매비와 뭐야? 관리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되겠습니다. 350. 그 다음에 2번 거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질적 특성. 무슨 특성이요? 질적 특성. 질적 특성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은요. 신뢰성은 뭐뭐뭐 있었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있었죠.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상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반기 재무제표에 발표되는 반기 이익은 올해의 연간 이익을 예상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예상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예상. 예상이면 뭐 하는 거죠?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온 거예요. 좀 쉽게 나오면 그냥 종류만 물어봅니다. 요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1번에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영업의 비용. 죄송합니다. 1번 잘못 풀어드렸어요. 뭘 잘못 풀었냐면 제가 덧셈을 잘못했어요. 1번의 정답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은 잘했는데 제가 덧셈 잘못했죠? 영어 이자 비용 150, 외환차손 100, 재고자산 감모손실 150. 그래서 답은 1번이세요. 제가 덧셈을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3번 자본. 우리 자본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래서 보통주하고 우선주. 이익잉여금은 이익 준비금하고 끝에가 무슨 금이요?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뭐 한대요?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맞아요. 이거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이익잉여금, 대변에 자본금.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말 그대로 초과할 때 맞고요. 3번 기말 재무 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단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이죠. 왜냐면 미자가 무슨 미자예요? 안일 미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요건 전산세무 2급에 많이 나옵니다.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에 잠깐 보세요.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자본의 뭐예요? 증가. 차변은 자본의 뭐죠? 감소죠. 그러면 우리 똑같은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들면은 자본에는 영향이 없어요. 이것도 세무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회계에도 나오는데 3번은 주로 세무 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4번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미착 상품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하는 상품. 일단은 첫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이죠. 아직 도착했으니까 우리 회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착 상품 무슨 지 인도 조건이에요? 네, 선적지 인도 조건이죠. 그러면 미착이니까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선적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적지 인도 조건. 그 다음에 위탁 상품은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뭐 해야 돼요? 표시해야 돼요. 아, 위탁 상품은 죄송합니다. 이건 다음 거지. 수탁자가 판매해야 돼요. 누가 팔아야 된다고요? 수탁자. 근데 아직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그 다음에 시송품은 상대방이 뭐를 해야 돼요? 구매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지문 보시면 표시했다라는 말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15만 원. 그러니까 뭐만 아니에요? 도착지 인도 조건만 아니에요. 왜요?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이거 앞으로 되게 잘 나와요. 위탁 상품, 시송품,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와요. 상품권. 그래서 요거는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 다음에 5번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건데요. 꼭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꼭 분개해야 돼요. 이건 분개 못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개할 줄 알면은 한 90% 이상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보유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5,200원 주고 샀죠? 그래서 52만원 현금 줬다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수수료 10,000원 발생했죠? 900번 때 수수료 비용 얼마라고요? 10,000원. 그러면 현금은 53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 날 배당금 받았대요. 현금 받았다라고 칠게요. 3만원. 왜냐면 우리 백주 갖고 있으니까 배당금 받은 거 배당금 수익. 요거 몇 번 했었죠? 배당금 수익은. 그 다음에 9월 1일 얼마에 팔았냐면은 5,10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현찰로 51만원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52만원이었죠. 왜냐면 52만원 주고 샀으니까.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얼마요? 10,000원. 그래서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답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3만원 수익 났죠. 근데 비용으로 10,000원 썼죠. 여기도 손해 얼마 났죠? 10,000원 났죠. 그러면 3만원에서 10,000원 빼고 얼마 빼요? 10,000원 빼요. 그러면 얼마 이익이에요? 10,000원 이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요. 다음의 내용을 수정 붕괴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보시면 임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 원을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있었잖아요. 퇴직연금의 두 가지.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무슨 자산이요? 운용자산. 네, 확정기여형은 뭐였죠? 퇴직급여였죠. 근데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무슨 형이래요? 기여형이래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퇴직급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50.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잘못 처리했죠. 뭘로 처리했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5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3번. 이건 잘못 회계 처리한 거 고치는 문제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번 유동부채. 우리 유동부채는 몇 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예요? 1년 이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외상매입금 맞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부채. 단기차입금 죄송합니다. 8번 하고 있었네. 7번이죠.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몇 개 팔았냐예요. 몇 개 팔았어요? 20개 팔았죠? 그러면은 1월 3일 거에서 20개 팔면 돼요. 왜냐면 위에서부터 빼면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 밑에서부터 빼면요? 후입선출법. 그래서 20개를 기초재고에서 빼면 이렇게 남습니다. 3월 14일 거하고 11월 며칠 게 남아요? 12일 게 남겠죠. 그래서 3월 14일 게 1200원이고 그 다음에 11월 12일 게 1400원이죠. 그래서 얼마 남아요? 2600원.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됐습니까? 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선입선출법의 뜻만 아시면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유동부채죠. 그래서 외상매입금하고 유동성 무슨 부채야? 장기부채.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미지급 비용, 선수금. 그래서 답은 10만원에 30만원에 15만원에 5만원에 선수금 얼마요? 7만원. 그러면 67만원 나와요. 그래서 몇 번 나오세요? 2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기 차입금에 있는 80만원 중에서 유동성 장기부채만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장기 차입금은 몇 년 넘는 거죠? 1년 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9번. 요것도 세무 때 많이 배울 건데요. 일단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실제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예정이 중요하냐? 실제가 중요하냐? 우리 실제가 진짜잖아요. 우리 진짜가 중요해요? 가짜가 중요해요? 진짜가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10,000원 과대 배부래요. 과대의 뜻이 뭐죠? 많다. 맞죠?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클 대자죠. 그래서 누구보다 크다? 실제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기준은 누구예요? 실제가 기준이에요. 요건 세무 때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가 현재 얼마래요? 4만원이래요. 얼마래요? 4만원. 그 다음에 몇 시간이래요? 2000시간. 그래서 과대의 뜻이 실제보다 뭐하다는 뜻이에요? 많다. 얼마가 많다? 만원. 그러면 예정은 5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몇 시간이에요? 2000시간. 그러면 25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 되면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말장난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항상 누가 기준이다? 실제. 그래서 실제보다 많으면 과대, 실제보다 적으면은요 과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실제라는 거. 그 다음에 10번은 지긋지긋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엄청 많이 쓸 건데 개별은 비싸, 종합은요 싸.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종합은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이나 완성품 무슨 양이요? 환산량.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어떻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제품. 그래서 보시면 핵심 과제 제조 간접비 완성품 환산량 맞죠? 아니다. 바뀌었죠? 종합이 앞에니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업종도 건설업 식품제조업 바꿨고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위에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11번은 보시면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 관련 수험서를 5만원에 받고 공부하다가 진로를 갑자기 전산회계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수험비는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쓸데없는 원가를 무슨 원가라 그래요? 매몰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거라고요? 옛날 거라고요? 옛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샀잖아요. 책을. 그래서 그걸 무슨 원가라 그래요? 매몰 원가.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요것도 나와요.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서 기회비용은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 거요? 큰 거. 그 다음에 12번 우리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 있었죠? 기본원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래서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고정비는 뭐 했죠? 일정했죠?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는 뭐 했어요? 감소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하고 무슨 비로 나눴죠? 간접비. 그래서 추적이 가능하면 무슨 비요?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상대금의 회수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뭐 하고요?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폐업은 폐업일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부는 당연히 조건이 성취되거나 확정됐을 때. 4번도 잘 봐두세요.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뭐 했을 때요? 인취했을 때 아니면 수취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앞에 보시면 우리 위에 들어갔네. 영세율이 있고 면세가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둘 다 안 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영세율은 낸 게 있으면 돌려줘요. 그것도 조기환급으로 15일 이내에. 근데 면세는 낸 게 있어도 안 돌려줘요.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수출 관련된 거고 면세는 이제 역진성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기초생활 필수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얘는 뭐를 받을 수 있다고요? 계산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영세율이에요. 무슨 율이라고요? 영세율. 그래서 정답은 4번. 역진성은 맞아요. 역진성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칙은 공급식이에요. 아까 나왔던 뭐 상품권을 회수했냐, 자판기에서 돈 꺼냈냐, 요걸 공급식이라고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예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 그리고 내일까지 목표는 50점 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번 주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원서 접수. 네. 문제는 새벽 땡땡시에 열립니다. 네. 목요일 날 땡땡시에 열려요. 그래서 그날 접수를 꼭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죠? 앞에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가셔서 카드는 여기에서 하는 거죠. 신용카드. 그래서 99613 카카오 법인카드. 그 다음에 매입에 9408-0000-3481-0019 카드 종류는 사업용 카드. 카드 소유는 없고 그 다음에 결제 계좌 국민은행 095-21-0013-112 신용카드사 코드는 됐고 결제일은 며칠이야? 매월 20일. 그 다음에 사용한도 얼마요? 500. 끝. 그 다음에 2번 거래처별 초기 2월인데요.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F2예요. 그래서 매상매출금 가서 대원이 150, 대현이 690. 그 다음에 바드럼 가서 안동이 550, 안성이 1025만원. 그리고 꼭 여기 보셔야 돼요. 밑에 뭐 봐야 돼요? 차액. 차액은 항상 얼마요? 0. 그 다음에 3번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거기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판. 뭐요? 판. 판 나오면 몇 번대요? 800번대예요.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그래서 컨트롤 F 복리후생비를 치는데 몇이 나올 때까지요?
8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들어가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판매 관리비라고 있어요. 여기를 누르고 여기 위에 누른 다음에 컨트롤 F 복리 뭐요? 후생비 이렇게 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이 몇 번이요? 3번 영업직원 대상 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딱 두 개예요. 오타하고 띄어쓰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오타 갖고 거의 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세 개 다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할만해요? 할만하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붕괴만 적어 드릴게요. 1번은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준공 예정일은 2021년. 그리고 앞에 보세요. 저희는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도 거 풀고 있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여기 위에 연도 좀 봐주세요. 왜 보셔야 되냐면 문제를 풀면 풀수록 연도가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은 2020년도인데 나중 되면 2019년.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 19, 18, 17, 16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자체가 연도별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문제 푸실 때 여기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021년도는 올해가 아니고 언제예요? 내년이에요. 그러면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처리하셔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 뭘로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3천. 끝. 그 다음에 7월 20일 임차보증금 줬죠? 임차보증금 5천인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쓰세요. 수경. 그 다음에 보통예금 5천. 왜 거래처 쓰셔야 되냐면 보증금이라는 건 다 줬다가 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험용인데 시험 볼 때쯤 되면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구별해요. 아, 이거는 거래처 써야지, 이거는 쓰지 말아야지 구별하는데 종종 하다 보면은 이거 거래처 써야 돼 말아야 돼 헷갈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냥 쓰세요. 안 써도 되는 거에 쓰는 건 감점 안 돼요. 이건 제가 다 해봤어요. 감점 안 되는데 써야 되는 거에 안 쓰면 틀리거든요. 감점이 아니라. 그래서 그 헷갈리는 거는 쓰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쓰란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 없는 건 안 쓰셔도 되고 헷갈리는 거는 적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 다음에 7월 30일에 별표 하나. 요건 좀 어려워요. 지금 문제는 그나마 쉬운 건데 7월 30일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액면가 보지 마세요. 액면가는 이때만 보는 거예요. 자본금일 때만. 무슨 금일 때만 보시라고요? 자본금. 그래서 주식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여기에서는 취득가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긴 자본금이 아니고 무슨 주식이죠? 자기 주식이죠. 일단 통장으로 50 받았대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자기 주식인데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25%를 팔았죠. 그럼 100주에 25%면 25주예요. 25주에 12,000원이면 30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30만원. 근데 30만원짜리를 팔아서 잠시만요. 한 번 더. 항상 계산은 2번 이상 하셔야 돼요. 25주 곱하기 12,000원. 30만원 나와요. 네, 30만원짜리를 50에 팔았죠.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죠? 자기 주식 처분이. 비싸게 판 걸 처분 이익이라 그래요. 그러면 싸게 팔면은요? 처분 손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8월 25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시세 차익.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위에 거랑.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50% 500주를 주당 1,500원에 팔았죠. 제가 봤을 때 이거 낼 때 이거 내신 분 요런 문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곱해서 곱하는 거. 네, 퍼센트 곱하는 거. 그래서 통장으로 500주에 1,500원이니까 75만 원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 액면가는 함정이라 그랬어요. 액면가는 자본금 구할 때만.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은 5,000원이 아니고 50만 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7월 30일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금액만 틀리고 50만 원짜리를 75만 원에 팔았죠. 이익 났어요? 손해 봤어요? 이익 났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얼마요? 25만 원. 그 다음에 10월 19일 거기 마지막에 힌트 주셨습니다. 기부금이라고. 그래서 기부금 얼마요? 50. 현금 얼마요? 50.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6번은 문제를 좀 잘못 내신 것 같아요. 84,000원이 아니고 원래 84만 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죠. 또 우리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이야? 보충법. 그 다음에 모자를 때 두 가지 쓰는 거예요. 대손상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럼.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하고 뭐요? 미수금. 근데 지금은 외상매출금이죠?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됩니다. 못 받은 돈 150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준비한 게 얼마 있었죠? 84,000원. 제가 여기에다 외상매출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예요. 141만 6천.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만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리고 꼭 해주셔야 되는 거 복습 꼭 하셔야 돼요. 틀릴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알고 맞았으면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내가 모르고 했으면은 다시 꼭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8월 7일 현금 영수증. 그래서 매출의 현과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김민영.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50에 세금 얼마예요? 5만원. 뭘로 받았어요? 현금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55만원. 끝. 그 다음에 8월 17일 인왕에게 제품 B, 제품 B, 그 다음에 50개를 뭐 하셨죠?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팔고 세금 계산서니까 매출 과세 인왕여.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4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40. 남이 발행한 어음 무슨 어음? 받을 어음. 내가 발행한 어음은요? 지급어음이라고 했었죠. 끝. 그 다음에 9월 26일 요거 나오면 꼭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연습했었는데요. 2500 빼기 2100 하면 400 나와요. 500에 팔았죠? 100만원 뭐가 나와야 돼요? 이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 구했을 때 100만원 이익이 안 나오네? 그러면 잘못 푼 겁니다. 매출의 과세 대전여. 대변의 기계장치 2500. 그리고 요거는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줄은 장부가액 만드는 거예요. 무슨 가액이요? 장부가액. 이렇게 써주시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2100. 이렇게 써주시면 400이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 대금은 대전이 발행한 어음 받았죠? 받으럼 아니고 미수금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550.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이 50.
왜 그런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이익 났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얼마 이익 났어요? 100만원. 끝. 일단 적으세요.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그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하기 전에 여기 잠깐만 보세요. 항상 써주실 때 요거 지키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장부가액 만드는 분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 받는 건데 왜 받으러움 쓰시면 안 되냐면은요. 받으러움은 판매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요? 판매. 근데 기기장치는 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쓰려고 산 거잖아요. 이때는 어음 쓰면 안 됩니다. 근데 회사 가시면 어음 쓰는 회사도 있어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냥 어음 받으면 어음 쓰는 회사도 있지만 우리가 이론이라는 거는 시험이라는 건 이론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판매와 관련 있을 때만 뭘로 써라? 어음 써라. 그래서 어음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9월 30일은 거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매출 거래처. 그리고 앞에 봐주세요. 우리 불공은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모요 소형 승용. 자, 몇 cc 제외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결론은 얘는 매입의 뭐예요?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항공마트 역. 차변에 800번대 접대비 5만 5천 원이 아니고 6만 500원. 왜냐하면 불공은 합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은 뭘로 지급하셨대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셨대요.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5만 5천 원이 아니고 10세트 사셨죠? 죄송합니다. 60만 5천 원이에요. 맞죠? 요게 10세트니까. 그래서 60만 5천 원. 끝. 그래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불공은 합쳐서 처리하셔야 돼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15일 현대로부터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을 220만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0만원은 11월 1일에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했대요. 일단 매입의 과세의 현대의 여. 차변의 비품 200, 그 다음에 세금 20.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이미 줬죠? 먼저 줬다. 선급금 10만원. 나머지는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210. 그 다음에 11월 20일은 저기에다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화환, 두 번째 줄에 카드. 이거 어려워요. 화환이 꽃이죠? 꽃은 부가세 안 내요. 그래서 얘는 매입의 카면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디 보시면 아실 수 있냐면은요. 거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보면 부가세 빵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부가세가 빵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영세율이냐 면세냐. 근데 여기는 화환이잖아요. 꽃은 뭐라고요? 면세예요. 그래서 카드로 면세니까 그걸 줄여서 카면이라고 하는데 이거 맞추기 어렵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는 잘 안 내요. 근데 세무 공부하시면 요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세무에는 면세나 카면 뭐 이런 것들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 회계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지금 푼 6개 중에선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가나, 조경, 차변에 매입처니까 500번대 접대비. 얼마냐면 30. 카드로 결제하면 외상이라 그랬죠? 비지급금 30.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그 다음에 문제 4번. 그리고 일단 연습하실 때 전산회계 1급은 첫 번째 목표는 1시간 안에 푸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1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되게 빡빡해요.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쭉 다 풀고 나면은 많이 남아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근데 풀고 또 뭐 해야 돼요? 검사해야 되잖아요. 입력 잘 했는지 빠진 거 없는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장 갔었을 때 진짜 많이 남는 분들 빼놓고는 평균 한 5분 정도 남아요. 시험 다 끝나고 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장 가시면은 10분 전인가 15분 전부터 퇴실이 됩니다. 참고로 제일 먼저 나가시는 분들은 둘 중에서 하나예요. 진짜 공부를 많이 했거나 포기했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나가는 사람 4명이 있으면 1명 빼놓고는 거의 포기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나갈 수 있는 시간에 나가려면은 못해도 기출문제를 한 50개 풀어봐야 되거든요. 3, 40개 이상은. 왜냐면 검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수정 문제입니다. 7월 2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6월 30일자 확인. 지문에 하라고 하면 좀 하세요. 여기 보세요. 그럼 몇 월 며칠 가요? 6월 30 가요. 그러면 요거 보란 얘기예요. 미지급세가. 왜냐면 지금 문제가 돈 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돈 내야 되는 건 미지급세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변에 미지급세금 375만원, 대변에 무슨 예금에서 줬대요? 보통 예금.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7월 25일을 먼저 가요.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 금액을 확인하세요. 얼마요? 375만원. 이걸 몇 월 며칠 가서 다시 확인해요? 6월 30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금액이 틀린 건 잘 안 나오고 계정 과목 틀린 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7월 25일 오셔서 세금과 공과를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미지급 세금으로. 끝. 어렵진 않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9월 4일은 요건 좀 어려워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에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 공제가 뭐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요거는 꼭 입력 한 번 더 해보세요. 이거 일반 전표 삭제. 그 다음에 어디에다 입력이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입의 현관. 한국마트. 영업부서죠? 800번대 복리 후생비 5만원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5만원 나누기 110 곱하기 100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되고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낸 거예요. 요건 같이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현금 줬겠죠? 얼마 줬어요? 5만원. 현금이 아니고 잠시만요. 9월 며칠이었죠? 4일 갔더니 현금이 아니고 무슨 예금이에요? 보통 예금.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현금 쓸 수도 있어요. 우리 9월 4일 들어오세요. 요건 같이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전표 9월 4일 지우는 건 할 줄 알죠? 그래서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매입 매출 전표 9월 4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넣으시냐면 일단은 매입의 뭐죠? 현과죠. 매입의 뭐라고요? 현과. 매입의 현과 몇 번이에요? 61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61번. 그 다음에 품목은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요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공급가액 있죠? 공급가액에다 얼마 쳐요? 5만원. 그러면 얘가 알아서 나눠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국마트.
뭐 여기 뒤에 넣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분계는 무조건 몇 번 잡으시라고요? 모르겠으면 3번 잡으세요. 그래서 3번 잡고 원재료를 복리후생비로 고치고 대변의 보통예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그냥 여기에다가 얼마 치면 된다고요? 5만 원을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결산,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만 자동. 이렇게 나오면 3개 다 맞춰야 돼요. 지금 말고 시험장 가셔서. 왜냐면 요 3개는 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차입금. 그 다음에 1년 미만에다 밑줄 치세요. 그럼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우리 1년 넘던 게 1년 이내 되면 뭐 기억나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차변에 장기차입금 1200 무슨 은행이요? 대한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부채 1200. 여기도 어디요? 대한은행. 끝.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두 번째 외화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외화 문제. 그래서 외화 문제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그래서 여기는 외상 매출금이에요. 저는 항상 외화 문제는 세 줄로 끝내요. 그 다음에 원래는 4만 달러였죠. 네, 근데 거기 보시면 처음에는 1200원이었죠. 선적일은. 맞죠? 근데 얼마 올랐죠? 50원 올랐죠? 그래서 자산이니까 오르면 뭐예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4만 달러 곱하기 얼마 올랐다? 50원. 그러면 200만 원.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했는데 4만 주를 갖고 있어요. 50원만 오르면 얼마 이익 나는 거예요? 200만 원. 그 대신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50원 떨어지면 얼마 손실이에요? 200만 원. 그래서 이게 원래 고리스크는 내가 가져가는 게 많으면 있는 것도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항상 혹시 나중에 요즘에는 뭐 초등생들도 주식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이 하니까 혹시 하실 분들은 꼭 숙지하시고. 그래서 요거를 일반 전표 그다음에 분계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익 났어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200 스타. 그다음에 대변에 이익 났으니까 외화 환산 뭐야? 2. 입력은 생략할게요. 입력은 몇 월 며칠에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12월 31일. 그리고 초반에는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연습을 하세요. 나는 분계가 잘 안 돼. 그러면 분계 위주로 똑같은 거 또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초반에는. 그 다음에 나는 입력이 잘 안 돼. 그러면 하나 가지고 반복 연습을 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로 반복 연습하시냐면 화면을 안 보고 칠 정도로 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지금은 보고 치는데 한참 칠 때에는 화면 안 봤어요. 근데 왜 볼 필요가 없냐면 엔터 몇 번 치면 어디 있는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사이사이에 그냥 확인만 한 번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아주 좋은 결산 문제세요. 여기로 가시면 되죠.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가서 기말 원재료 550 기말 제공품 얼마요? 10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 1570인데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위에 무슨 추가요? 이거 안 누르면은 틀립니다. 꼭 눌러주시고 끝. 되셨죠?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요? 6번. 문제 6번은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무슨 연습 많이 하시냐면 뭐 나오면 뭐 있잖아요. 1번은 전자세금 계산서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 전자세금 계산서 물어보면 여기 가시는 게 편해요. 세금 계산서 무슨 표요? 합계표. 왜냐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전자냐 아니냐가 안 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처 나오면 어디요?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달이나 가장 많은 달이나 같은 거예요. 가장 적게 발생한 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면 총계정 원장이에요. 지금은 계정 과목이죠. 계정 분류면 월계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부가가치에서 잠깐 여기 보세요. 신고서로 가시면 세금계산서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전자인지 아닌지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그래서 여기로 가시는 게 좋아요. 합계표 가셔서 일기 확정 몇 월에서 몇 월? 4월에서 6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여기에 영세인지 아닌지 헷갈리시죠?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옆에 세금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보다는 제일 좋은 건 여기기는 해요. 요거 말고 한쪽으로 몰아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자세히 물어보면 어디로 가는 게 좋다고요? 메인 매출장. 여기가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메인 매출장. 여기.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이 4월 1일에서 몇 월 며칠이요? 6월 30.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지문 보시면 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행. 발행이면 매출이에요. 뭐라고요? 매출. 그 다음에 여기 영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전체라고 있어요. 여기 누르면 전자 뜨거든요. 여기 꼭 전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여기 분기 누계로 보세요. 4월달, 5월달, 6월달 합쳐서 2,400 얼마 나와요? 50 나와요. 이게 답입니다. 2,450.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면 어디로 가시라고요? 매입 매출장. 틀릴 수 있어요. 네, 틀리면 다음에 맞추면 되죠. 뭐.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은 여기 있죠. 거래처 원장 가셔서 5월 며칠이요? 31일 외상 매출금. 거래처 이름 모르면 엔터만 치면 된다 그랬죠? 제일 물어본 게 잔액이 가장 뭐한 거요? 큰 거. 그래서 7,300 얼마요? 50.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가서 하시면 돼요. 총계정 원장 가셔서 상반기 중이죠? 1월 1일에서 6월 30. 그 다음 무슨 비요? 전력비. 가장 적게 발생한 달이죠? 3월. 얼마요? 540. 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몇 개 맞았냐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직 공부 시작도 안 했잖아요. 거의 다. 남은 기간 이제 3월 달에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4월 초 시험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11시 30분에 저기 몇 회냐? 89회는 없어요. 89회는 코로나 때문에 안 봤으니까 이따 몇 회 푸세요? 88회.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이놈의